영국 왕실의 벽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늘 조심스럽고 절제된 언어로만 알려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버킹엄궁 내부에서 들려온 한 소식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카밀라 왕비의 딸이 공개적으로 앤 공주에게 강한 어조로 말을 던졌고 그 일로 인해 윌리엄 왕자가 분노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의 불화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사후 변화된 왕실 권력 구도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사건의 전말, 관련된 인물들의 반응,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영국 왕실이 직면한 새로운 균열을 심층적으로 다룬다. 버킹엄궁은 언제나 평온한 듯 보인다. 정원은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고 궁전의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빛은 절제된 고요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2025년 초 그 완벽한 정적을 깨뜨리는 한마디의 말이 세상을 흔들었다. 그날은 런던 중심부의 한 자선 행사에서 시작되었다. 카밀라 왕비의 딸 로라 파커 볼스는 평소처럼 단정한 미소를 띠고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는 어머니처럼 자신감 있는 태도와 세련된 언변으로 주목받았지만 이날은 평소와 달랐다. 기자들이 앤 공주와의 관계에 대해 묻자 로라는 잠시 침묵한 뒤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앤 공주는 여전히 과거의 방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왕실도 변해야 합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다. 그날 밤 영국 전역의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그녀의 발언을 보도했다. 카밀라의 딸 앤 공주 비판, 왕실 내 또 다른 갈등 폭로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포털을 뒤덮었다. 윌리엄 왕자는 스코틀랜드의 발모럴성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다. 보좌관이 조심스레 기사를 내밀자 그는 말없이 신문을 바라보다가 잠시 후 단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녀가 감히 그 말을 했다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가 서려 있었다. 측근들은 그 순간의 공기를 얼음처럼 차가웠다고 회상한다. 왕자는 즉시 비공식 회의를 소집했고 왕실 보도팀과 고문들이 모였다. 로라의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앤 공주의 명예뿐 아니라 왕실의 일체감에 대한 도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왕실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문제는 단순한 불경스러운 발언이 아니었다.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가장 신뢰했던 인물 중 하나였으며 여왕 사후에도 윌리엄에게 정신적 조언을 주는 존재였다. 그런 그녀를 향해 시대에 뒤떨어진 인물이라 지적하는 것은 곧 왕실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여겨졌다. 윌리엄은 그날 밤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는 이미 왕위 계승자로서 여러 도전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사안은 그 어떤 정치적 문제보다 개인적인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의 비서관은 이렇게 회상한다. 윌리엄은 단순히 앤 공주를 지키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실의 질서, 그리고 듀, 엘리자베스 여왕의 유산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로라 파커 볼스의 발언이 있은 지 이틀 후 카밀라 왕비는 기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딸을 감쌌다. 로라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게 왕실이 항상 두려워했던 자유로운 언어 아닐까요? 그 한마디는 불길에 기름을 부었다. 왕실 내부의 일부 참모들은 카밀라가 딸의 발언을 묵인했다며 비판했고 앤 공주 측은 공식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침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의미로 해석되었다. 윌리엄은 이후 며칠 동안 앤 공주와 개인적으로 통화했다. 고모님, 전 이해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리죠.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이 짧은 대화는 윌리엄이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신호였다.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왕자는 사태가 단순한 가족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고 왕실의 명예라는 이름으로 대응책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분위기를 한 익명 보좌관은 이렇게 표현했다. 윌리엄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실의 권위, 어머니 다이애나의 기억,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할 질서에 대한 방어 본능이었어요. 이 사건은 서서히 확산되었다. 언론은 로라의 발언을 반복 인용했고 왕실 내부의 불협화음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크게 드러났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몰랐다. 이 작은 발언이
앞으로 몇 주간 왕실의 균열을 심화시키고 윌리엄과 카밀라 사이에 냉전을 본격화하는 서막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윌리엄 왕자의 분노는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쌓여온 불신과 상처의 결정체였다. 그가 로라 파커 볼스의 발언을 들었을 때 단지 왕실의 예의에 어긋난 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머니 다이애나, 비와 어머니를 둘러싼 고통스러운 과거가 다시 되살아난 것처럼 느꼈다. 디애나의 기억 속에서 자란 소년, 윌리엄은 늘 다이애나의 그림자 속에서 성장했다. 그가 어린 시절 목격한 것은 왕실의 화려함이 아니라 궁 안에서 피어오르는 침묵과 긴장감이었다. 언론의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다이애나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아들의 눈에는 그 미소 뒤에 슬픔이 보였다. 그녀는 늘 강해 보이려 했다. 하지만 밤이면 울곤 했다. 윌리엄의 친구가 회상한 어린 시절의 기억. 카밀라의 존재는 다이애나에게 끝없는 고통의 상징이었다. 윌리엄에게도 그 감정은 자연스레 전이되었다. 따라서 찰스와 카밀라가 결혼을 공식화한 뒤에도 그는 겉으로는 공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거리감을 유지했다. 로라 파커 볼스는 그 거리감의 중심에 있었다. 그녀는 윌리엄과 해리의 새로운 의붓누이가 되었지만 그 관계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았다. 언론은 종종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지만 결코 가족으로 느끼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윌리엄은 로라를 볼 때마다 다이애나가 받은 상처를 떠올렸다. 그녀는 그 상징처럼 느껴졌던 거죠. 왕실 내부 관계자 2. 냉랭한 공존과 보이지 않는 벽. 로라와 윌리엄은 수년간 공적인 행사에서 얼굴을 마주했지만 그들 사이의 대화는 언제나 짧고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사회적 감각이 뛰어났고 예술과 자선 활동에 열정적이었다. 반면 윌리엄은 점점 더 왕위 계승자로서의 엄격함에 몰입하고 있었다. 카밀라는 종종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로라와 윌리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다. 그것은 다이애나의 유산, 언론의 편견,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진짜 가족인가 라는 정의의 문제였다. 윌리엄은 종종 가까운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내 가족이 아니야. 피로 이어지지 않았고 마음으로도 연결되지 않았지. 이 문장은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완고한 벽을 상징했다. 그 벽은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3. 카밀라와 앤. 상반된 두 여인의 그림자. 윌리엄이 특히 분노한 이유 중 하나는 앤 공주와 카밀라 왕비가 대척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앤은 엘리자베스 여왕 시절부터 왕실의 근본과 전통을 지키는 인물이었다. 반면 카밀라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현대적 왕실을 강조했다. 로라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카밀라의 철학을 대변하는 듯한 선언으로 들렸다. 즉, 이제는 앤 공주와 같은 낡은 사고를 넘어서야 한다는 도전이었다. 이것은 윌리엄에게 왕실 내부 권력 구조의 균열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었다. 앤 공주는 과거 다이애나를 존중했고 윌리엄에게 따뜻한 조언을 건넌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윌리엄에게 있어 왕실의 양심과 같은 존재였다. 그런 그녀를 로라가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은 곧 윌리엄이 지켜온 마지막 도덕적 울타리마저 침범당한 것이었다. 4. 윌리엄의 고독한 선택. 그날 밤 윌리엄은 켄싱턴 궁의 서재에서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고 한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그의 앞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다이애나가 그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거야. 궁중 관계자의 증언. 그 순간 윌리엄은 결심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언론 스캔들로 묻지 않고 왕실의 질서와 명예를 지키는 문제로 다루기로. 그의 분노는 냉정한 행동으로 변했다. 보좌관들에게 공식 입장은 내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기록을 남기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 말은 그가 언젠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했다. 5. 세대를 잇는 갈등.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왕실의 세대 간 철학의 충돌이었다. 앤과 윌리엄은
책임과 전통을 중시하는 세대였고, 카밀라와 로라는 개방과 변화를 대표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라진 지금, 그 균형을 잡아줄 인물은 없었다. 따라서 로라의 발언은 단순한 언급이 아닌 왕실의 미래 방향성을 두고 벌어진 첫 번째 공개 충돌이었다. 윌리엄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고뇌는 단 하나였다. 과연 내가 지켜야 할 것은 왕실의 이름인가? 아니면 어머니가 꿈꿨던 진정한 인간의 존엄인가? 그 질문은 아직도 그의 마음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었다. 앤 공주는 왕실에서 가장 묵직한 인물로 불린다. 그녀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하고 항상 일로 말하는 사람, 품위로 존재를 증명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로라 파커 볼스의 발언 이후 그녀의 고요한 세상이 흔들렸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자체가 메시지였다. 1. 한밤의 보고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 아침, 앤 공주는 자신의 집인 게트컴 파크, 제이앳컴비 파크에서 조용히 신문을 펼쳤다. 한 면에는 커다란 제목이 실려 있었다. 카밀라의 딸 앤 공주 겨냥한 발언으로 논란. 그녀는 말없이 신문을 접고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옆에 있던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다. 데비 카밀라 측에서 입장을 낸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실까요? 앤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고 짧게 대답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대답이니까. 그녀는 늘 그랬다. 어릴 적부터 언론에 휘둘리지 않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잘 아는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녀가 침묵할 때 그것은 분노가 가장 깊을 때라는 것을. 2. 여왕의 그림자 아래에서. 앤 공주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딸로서 왕실 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녀는 여왕의 딸이기보다 여왕의 정신을 잇는 후계자로 불렸다. 실제로 여왕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앤은 나와 가장 닮았다. 냉정하지만 언제나 옳은 일을 선택하지. 이러한 신념 덕분에 앤은 왕실 내에서 도덕적 중심축의 역할을 맡았다. 하지만 카밀라가 왕비가 된 이후 그녀는 점점 자신의 목소리가 밀려나는 현실을 느꼈다. 공적인 행사에서 앤의 이름이 빠지고 자선 활동의 초점이 카밀라 쪽으로 옮겨갔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견뎠다. 그러나 로라의 발언은 그 마지막 인내심을 시험했다. 그 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었다. 여왕의 정신에 대한 모욕이었다. 앤 공주의 측근. 3. 존중 없는 개혁은 혼란일 뿐이다. 며칠 뒤 앤은 한 비공식 만찬에서 기자와 정치인, 군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는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참석자들 앞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다. 진정한 변화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존중이 없는 개혁은 단지 혼란을 부를 뿐입니다. 그 짧은 문장은 곧장 언론을 통해 퍼졌다. 언론은 그것을 로라의 발언에 대한 간접적인 반격으로 해석했다. 그녀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 발언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고 있었다. 이 발언은 곧 윌리엄 왕자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고 한다. 역시 그녀는 여왕의 딸이야. 앤의 말은 화려한 언어가 아닌 품이 있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감정적이지 않았고 공격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 한 문장은 왕실 내부에서 가장 깊은 울림을 남겼다. 침묵 뒤의 고통. 앤은 강한 여성이지만 그 강함 속에는 늘 외로움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결혼과 이혼,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겪었지만 결코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에게 가족은 언제나 복잡한 단어였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례한 발언이 아니라 가족 내부에서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 뒤에서 마음속 깊이 상처받고 있었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다만 슬퍼했죠. 그녀가 그렇게까지 아낀 윌리엄을 위해서라도 말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궁정 비서의 회상. 앤은 자신이 직접 나서는 대신 윌리엄에게 조용히 책임을 넘겼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그가 왕위 계승자로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 생각했다. 5. 왕실의 냉기. 하지만 앤의 침묵은 궁 내부의 공기를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카밀라 왕비는 딸을 감쌌고 찰스 국왕은 중재를 택했다. 그 결과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윌리엄은 이 상황을 왕실의 도덕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공식 행사에서 앤 공주와만 대화를 나누었고 카밀라 측 인사들과의 접촉을 의도적으로 줄였다. 한 왕실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윌리엄은 결코 공개적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왕실이 이렇게 변해서는 안 된다는 절규였어요. 앤은 그런 윌리엄을 바라보며 한마디 덧붙였다. 가끔은 침묵이 누군가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은 마치 여왕의 시대가 남긴 마지막 품격의 흔적처럼 느껴졌다. 이 전통의 수호자 로라의 발언 이후에도 앤은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처럼 공식 일정에 참여했고 자선단체 방문을 계속했다. 언론은 그녀를 불굴의 공주라 불렀고 국민들은 그녀의 절제된 품위를 다시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존경을 얻는다. 그게 바로 앤 공주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진정한 후계자라 불리는 이유다. 의 논평.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무대응이 아니라 품격의 정치였다. 그녀는 카밀라와 로라의 세속적 언어를 상대하지 않았고 대신 전통과 존중이라는 오래된 무기를 선택했다. 버킹엄궁의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의 온도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로라 파커 볼스의 발언 이후 왕실 내부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겼다. 그 균열은 소리 없이 넓어졌고 이제는 가족 사이의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가 끊길 정도였다. 1. 찰스 국왕의 침묵. 찰스 국왕은 아버지이자 국왕으로서 사건을 수습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처음 며칠 동안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왕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이 문제를 사적인 가족 문제로 간주했으며 언론의 관심을 최소화하려 했다. 이럴 때일수록 침묵이 최선이다. 감정은 지나가지만 기록은 남는다. 찰스 국왕, 비공식 발언. 하지만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언론은 국왕이 카밀라 편을 들었다는 제목을 내걸었고 윌리엄은 그것을 읽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아버지와 단둘이 만난 자리에서 조심스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왕실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찰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윌리엄의 눈빛에서 다이애나의 흔적을 보았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윌리엄, 네가 느끼는 고통을 이해한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닌 왕의 시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윌리엄은 고개를 저었다. 왕의 시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 대화는 단 몇 분 만에 끝났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졌다. 왕자와 국왕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보다 훨씬 멀어졌고 냉랭한 공기가 궁 안을 감쌌다. 2. 카밀라의 방어와 언론의 반응. 카밀라 왕비는 딸을 감쌌다. 그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로라는 성인 여성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앤 공주 역시 훌륭한 분이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왕비로서의 지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본능적 방어였다. 하지만 왕실 내부에서는 그 발언이 윌리엄을 자극한 결정적 계기로 평가되었다. 언론은 이 사건을 궁중 내 세대 전쟁이라 불렀다. 보수 언론은 윌리엄과 앤 공주를 지지하며 전통의 수호자들이라 칭했고 진보 언론은 카밀라와 로라를 왕실 개혁의 상징이라 추켜 세웠다. 한편 SNS에서는 해시태그 우팀 윌리엄과 덱스퍼런 팀 카밀라가 동시에 유행하기 시작했다. 왕실의 공보실은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왕실은 그 어느 때보다 정치화된 이미지로 분열되어 있었다. 3. 윌리엄의 결단. 윌리엄은 점점 더 고립되었다. 그는 공적인 자리에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사적으로는 이 버킹엄궁의 얼음구이라 불릴 정도로 냉정해졌다. 그는 보좌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사람들의 호감이 아니라 신뢰다. 이 말은 곧 그가 공식적으로 로라 파커 볼스와의 모든 협력 관계를 중단한다는 뜻이었다. 로라가 참여하던 자선재단의 공동 후원 명단에서 윌리엄의 이름이 사라졌고 이는 언론에 곧바로 보도되었다. 윌리엄 왕자, 카밀라 왕비의 딸과의 협력 중단. 2025년 3월 2일. 이 뉴스는 왕실의 내부 균열이 이제 공식화되었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여겨졌다. 앤 공주는 그 기사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가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대가는 혹독할 것이다. 냉랭한 식탁. 봄이 되자 찰스 국왕은 가족 회동을 제안했다. 왕실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화합의 만찬이었다. 장소는 버킹엄궁의 비공식 식당. 참석자는 찰스, 카밀라, 윌리엄, 케이트, 앤 공주, 그리고 로라. 식탁 위에는 최고급 은식기와 수정잔이 놓여 있었지만 공기 중엔 냉기가 감돌았다. 로라는 시선을 피했고 앤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윌리엄은 와인잔을 들어 올렸지만 말없이 내려놓았다. 그날의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누군가 숨을 내쉴 때조차 마치 금기를 어기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만찬 참석자 중 한 사람의 증언. 식사가 끝난 후 찰스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일은 지나갔으면 좋겠구나. 우린 가족이잖니.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순간 버킹엄궁은 더 이상 하나의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전장이었다. 균열의 상징. 며칠 뒤 앤 공주는 공식 행사에서 윌리엄과 나란히 입장했다. 그들은 대중 앞에서 굳건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분명한 메시지였다. 우리는 하나다. 그러나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 이 장면은 영국 전역의 언론에 실렸고 국민들은 두 사람의 단단한 연대를 확인했다. 반면 카밀라 왕비는 그 주 공식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왕실 관찰자들은 말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윌리엄과 앤은 같은 편이고 카밀라와 로라는 반대편에 서 있다. 그날 이후 버킹엄궁은 두 개의 조용한 진영으로 갈라졌다. 한쪽은 전통과 품위, 다른 한쪽은 변화와 현대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다. 그 균열은 결국 왕실 전체를 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불안한 평화. 시간이 흘러도 사건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로라는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피했지만 여전히 그녀의 말은 인터넷을 떠돌았다. 윌리엄은 여전히 공적 자리에서 카밀라와 최소한의 예의만 지켰고 두 사람의 눈빛은 좀처럼 마주치지 않았다. 앤 공주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의미심장했다. 왕실은 다시 평화를 되찾은 듯 보이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 위에 고요합니다. 더 텔레그래프. 사설. 버킹엄궁의 벽 안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내 영국 전역으로 번져나갔다. 로라 파커 폴스의 한마디, 윌리엄 왕자의 분노, 앤 공주의 침묵. 이 세 가지 조합은 언론이 가장 사랑하는 완벽한 폭풍이었다. 왕실은 언제나 국민의 상상 속에서 존재해왔지만 이번에는 그 상상이 분열로 갈라졌다. 1. 언론의 전쟁. 사건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영국 주요 일간지는 전면 한 면을 이 이슈에 할애했다. 데일리 메일은 이렇게 썼다. 윌리엄의 분노는 왕실의 명예를 지키려는 외침이다. 반면 은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로라의 발언은 용감했다. 그녀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보수 언론은 윌리엄과 앤 공주를 진정한 왕실의 피의로 찬양했고 진보 언론은 카밀라와 로라를 시대의 개혁자로 칭송했다. 그 결과 왕실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념적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한 기자는 말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는 왕실이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지금은 왕실이 국민을 둘로 나누고 있다. 언론은 각자 자신이 지지하는 인물을 상징화했다. 윌리엄은 품격과 질서의 왕자, 로라는 현대적 감수성의 대변자, 앤 공주는 전통의 최후 수호자, 그리고 카밀라는 양날의 여왕으로 묘사되었다. 2. SNS의 격렬한 반응. 하지만 진짜 전장은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이었다. SNS에서는 연일 해시태그 전쟁이 벌어졌다. 뱀코발 팀 윌리엄, 팀 앤, 팀 카밀라, Freedom for Laura. 이 네 가지 태그가 트위터 현 X에서 매일 상위권을 차지했다. 윌리엄을 지지하는 이들은 그를 진정한 왕의 아들이라 부르며 다이애나의 정신을 계승했다고 찬양했다. 그들은 종종 다이애나의 사진과 윌리엄의 현재 모습을 나란히 올리며 이렇게 썼다. 그의 눈빛에는 여왕의 피보다 어머니의 정의가 흐른다. 반면 카밀라 지지자들은 왕실의 개방과 진보를 주장했다. 그들은 앤 공주 세대의 사고는 이미 낡았다며 왕실이 더 인간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쟁은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밈, 영상, 패러디를 만들어냈다. 영국의 젊은 세대는 이 사건을 진지한 정치적 담론이 아니라 왕실 드라마의 새로운 시즌처럼 소비했다. 왕실은 현실이 아니라 콘텐츠가 되었다. BBC 칼럼니스트의 논평 3. 국민 여론의 흐름 영국 사회조사연구소 유거브가 발표한 설문 결과는 놀라웠다. 57%의 응답자가 윌리엄의 분노는 정당하다고 답했다. 32%는 왕실 구성원 간의 발언을 공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21%는 로라가 옳았다고 답했다. 즉, 국민의 절반 이상이 여전히 윌리엄과 앤 공주의 입장을 지지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인물 호감도를 넘어 국민이 여전히 전통적 왕실의 가치를 원한다는 신호로 해석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세대별 차이였다. 50대 이상은 윌리엄과 애니 왕실의 품위를 지켰다고 답한 반면 20대 이하의 절반은 로라의 솔직한 발언이 시대의 변화에 가깝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왕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국민의 존경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존경의 방식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 이미지의 재구성. 흥미롭게도 이번 사건 이후 윌리엄 왕자의 인기는 오히려 상승했다. 그는 공식 석상에서 단 한 번도 로라나 카밀라를 비난하지 않았다. 대신 품위 있는 침묵과 절제된 언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았다. 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다. 윌리엄은 분노를 외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품위를 보여줬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방식이다. 반면 카밀라 왕비의 이미지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겼다. 그녀는 여전히 국왕 곁에서 미소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따뜻한 어머니로 보지 않았다. 언론은 그녀의 표정을 확대하며 이렇게 썼다.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다. 앤 공주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다시금 국민의 존경을 받았다. 그녀의 절제된 침묵은 왕실의 정신을 지킨 마지막 목소리로 평가받았고 영국인들은 그녀를 향해 The Iron Lady of the Crown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5. 왕실, 브랜드가 되다. 흥미롭게도 위기 속에서도 왕실은 상업적으로 더 강해졌다. 패션 브랜드들은 윌리엄과 케이트가 착용한 의상을 전통의 재해석으로 홍보했고 로라 파커 볼스가 운영하는 예술 전시회는 연일 매진을 기록했다. 왕실의 갈등조차 하나의 브랜드 콘텐츠가 되어버린 것이다. 왕실은 위기를 관리하는 능력보다 위기를 팔아먹는 능력에서 강하다. 런던 경제대학 미디어학 교수. 결국 왕실은 이 사태를 완전히 부정하지 않았다. 공식 성명 없이도 그들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었고 그 주목은 곧 영향력이었다. 조용한 반전. 여론이 점차 윌리엄 쪽으로 기울면서 카밀라는 다시 전략을 수정했다. 그녀는 로라를 해외로 보내 자선 활동에 집중시켰고 공개 석상에서는 왕실의 화합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국민은 알고 있었다. 그 화합은 진심이라기보다 이미지 복구를 위한 정치적 선택이라는 것을. 한 왕실 비평가는 이렇게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논란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왕실의 세력 구조를 드러낸 신호였다. 윌리엄은 조용히 힘을 얻었고 카밀라는 조용히 권위를 잃었다. 7. 대중의 냉정한 결론. 몇 달이 지나자 언론의 관심은 조금씩 식어갔지만 이 사건은 영국인들의 머릿속에 오래도록 남았다. 그들은 더 이상 왕실을 완벽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자신들처럼 실수하고 분노하는 인간으로 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왕실에게 양날의 검이었다. 완벽함의 신화는 무너졌지만 인간적 공감은 오히려 커졌다. 왕실은 신성에서 현실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현실에서 윌리엄은 여전히 가장 빛나는 인물이었다. 선데이 타임스 사설. 시간은 흘렀지만 왕실의 공기 속엔 여전히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았다. 로라 파커 볼스의 발언, 윌리엄의 분노, 앤 공주의 침묵. 그 모든 일들은 이제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지만 왕실 구성원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1. 조용한 거리, 조용한 마음. 55년 여름, 윌리엄은 가족과 함께 노포크의 앤머홀에서 짧은 휴가를 보냈다. 언론의 시선이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평화를 느끼려 했다.
케이트 미들턴은 아이들과 정원을 돌보았고 윌리엄은 테라스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가 있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는 왕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의 측근, 그는 가끔 앤 공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로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침묵 속에서 위로를 찾았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겠죠, 고모님. 맞아요, 윌리엄. 하지만 행동에도 품격이 있어야 해요. 그 짧은 대화는 마치 여왕의 시절을 잇는 새로운 연대의 약속 같았다. 이 카밀라의 고독, 버킹엄궁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카밀라 왕비가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다. 로라는 해외에서 자선 활동에 집중했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논란의 상징이었다. 카밀라는 언론 인터뷰에서 모든 가족은 다투고 결국 화해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 뒤엔 씁쓸한 그림자가 비쳤다. 그녀는 여전히 강인해 보이려 했지만 윌리엄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가장 두려워한 일이었다. 왕실 고문. 카밀라는 궁중 행사에서 윌리엄을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지만 그는 늘 짧은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다. 그 미소 뒤에는 왕실의 새로운 권력 구도가 서서히 굳어지고 있음을 인정하는 체념이 숨어 있었다. 3. 앤 공주의 유산. 앤 공주는 여전히 조용히 일했다. 자선재단, 군 관련 행사, 농촌 지원 프로그램. 그녀의 일과는 변함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이제 언론은 그녀를 왕실의 정신적 지주로 부르기 시작했다. 앤 공주는 단 한마디로 왕실의 품격을 지켰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도덕이었다. 사설. 그녀는 여전히 윌리엄을 지켜보고 있었다. 왕실 내 불화가 다시 드러날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조언을 보냈다. 내가 분노로 행동하면 그건 네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모습이 될 거야. 대신 네 품격이 네 어머니를 대신해 말하게 하렴. 윌리엄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는 앤 공주에게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림자를 보았다. 국민의 시선 속의 변화. 영국 국민은 이 사건 이후로 왕실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었다. 그들은 더 이상 왕실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그들을 갈등하고 실수하며 성장하는 인간적인 가족으로 보기 시작했다. BBC 여론조사에 따르면 윌리엄은 차기 국왕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반면 왕실이 여전히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49%로 떨어졌다. 이는 왕실이 여전히 존경받고 있지만 그 신뢰가 더 이상 무조건적이지 않음을 의미했다. 국민은 진실한 감정,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원했다. 그리고 그 상징은 윌리엄이었다. 디애나의 그림자 아래에서 밤이 되면 윌리엄은 종종 어머니 다이애나의 사진을 바라봤다. 그는 가끔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의 마음 한켠엔 여전히 정의로운 분노와 품위 있는 침묵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앤 공주는 품위를 택했지만 윌리엄은 때로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 두 길의 사이에서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의 그림자 속 소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왕실의 방향을 바꾸려는 성숙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익히 마지막 대화. GN 25년 가을 왕실 내부 회의에서 윌리엄과 카밀라는 다시 마주 앉았다. 회의는 단 20분 만에 끝났지만 그 사이의 대화는 길게 회자되었다. 윌리엄, 우린 가족이지만 가족이 존중을 잃으면 왕실도 무너집니다. 카밀라, 존중은 쌓는데 평생이 걸리지만 잃는 건 하루면 충분하죠. 하지만 윌리엄, 왕실은 여전히 하나여야 해요. 그의 대답은 짧았다. 그 하나라는 말의 의미부터 다시 찾아야 할 겁니다. 그 말은 평온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다. 윌리엄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들이나 손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철학을 가진 미래의 국왕으로서 말하고 있었다. 7. 남겨진 질문.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고 있다. 왕실은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전통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윌리엄과 카밀라, 앤과 로라. 그들의 길은 다시 교차할 수 있을까?
왕관은 금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신뢰가 흔들릴 때 왕실의 진정한 시험이 시작된다. 영국 왕실 평론가 제임스 로우. 이제 왕실은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 서 있다. 그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는 단지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영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질문이 되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로 귀결된다. 왕실의 구성원들도 완벽하지 않다. 그들 역시 사랑하고 다투고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인간들이다. 로라의 한마디, 윌리엄의 분노, 앤의 침묵, 카밀라의 미소. 이 모든 것은 왕관의 무게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드라마였다. 그리고 독자에게 남겨진 질문은 하나다. 당신이라면 전통과 진심 중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댓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엉띠.